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여대생을 차에 태운 뒤 사건 당일 살해해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인적이 드문 눈. 실종된 여대생이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37일 만입니다. 경찰은 이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38살 강모 씨를 어제 저녁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돈은 어디다 쓰셨어요? 유흥비로 썼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군포 보건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강 씨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 씨는 논두렁에 암매장한 뒤 그날 저녁 빼앗은 신용카드로 은행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납치해서 살해, 현금 인출까지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대낮에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등 수법이 대담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부녀자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지영입니다. 용의자 강 씨는 범행 차량을 불태우고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움직였지만 여기저기서 찍힌 CCTV를 끈질기게 추격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혜훈 기자입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은행 CCTV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마스크와 가발까지 구해 완벽하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기 차 대신 택시를 탔고 일부러 집에서 떨어진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강 씨의 차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 첫 번째 용의선상에선 비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경찰은 강 씨가 어머니 명의의 차를 몰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강 씨의 행적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제 새벽 범행에 이용한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스스로 불질렀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도 모두 포맷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범행 증거를 없애려는 결정적 단서가 됐고 경찰은 강 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47번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넥타이로 손을 묶어 제압 후에 인적이 드문 안산 본호동 도군단지 옆 논두렁으로 이동하여 제1은행 BC카드 한 매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시체를 인근 논두렁에 매장하고 당일 19시 26분경 안산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성포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한 것입니다. 잠시만 더 서 계세요. 잠시만 더 서 계세요. 수시고 이제. 돈은 어디다 쓰셨어요? 유흥비로 썼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 외에 뭐 따로 돈이 더 필요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있었나요? 네, 사장님, 이 라인 하나 더 당겨줘요. 이게 너무 멉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거리가 안 돼. 하나만 당겨. 저희가 저에서 어떻게든 좀 나가야 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좀 저기. 나오니까. 그리고 포장 반을 이런 거 뭐지? 일찍 반을 정보 산업부 나봐.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피의자 강 씨가 참혹한 범죄를 재현하자 유족들이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신기원 기자입니다. 피의자 강모 씨는 검은 점퍼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여대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묻는 장면까지 하나하나 재현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선 강 씨가 여대생을 살해한 뒤 여대생의 손톱을 잘라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저항하던 여대생의 손톱 사이에 자신의 신체 조직이 남았을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할 말씀 있어요? 유족들은 2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검증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강 씨와 관련해서 미심쩍은 일이 여러 건 있어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 강 씨의 4번째 부인과 장모가 2005년 집 화재로 숨져 강 씨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30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강 씨 장모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강 씨의 4번째 부인과 장모는 숨졌고 강 씨는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불은 부인과 장모가 함께 자던 방 앞에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옆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불난 걸 알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보통 불나면은 자기 부인이나 뭐 장모가 있으면은 바깥에서라도 나와서 뭐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당시 강 씨 부인이 든 보험은 모두 4건. 이 가운데 2건은 불나기 바로 1, 2주 전에 강 씨가 부인 명의로 가입한 걸로 조사됐으며 강 씨는 억대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4가지 보험에 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4억 3천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수령 액수는 지금 보험 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시 강 씨의 방화를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에 강 씨가 연루됐는지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평소 강 씨의 태도도 이상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줌마 어디 가세요? 내가 태워드릴까요? 그쪽으로 가는데 하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자들한테 그 사기치고 하는 게 자신이 있다고 항상 그랬어요. 또 지난 98년 강 씨와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이 2003년 경기도 가평에서 사라진 뒤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 것도 의문입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강 씨는 다른 범행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군포 여대생 살해 피의자는 지난 2년 동안이나 경기도 서남부를 누비면서 연쇄 살인을 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여성 7명을 살해했다고 오늘 새벽 자백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곱 명의 여성을 성폭행 및 금품을 강취하고 목졸라 살해 후 암매장한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군포와 수원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을 공포로 몰아갔던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강호순이 나머지 실종자 6명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때 입었던 옷에 남은 작은 얼룩에서 실종 여성의 DNA가 나오면서 강호순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오늘 시신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희대의 살인 행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오늘 또 시신이 4구 발굴돼서 지금까지 희생자 6명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강호수는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했고 말한 대로 시신의 목에 스타킹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국도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야산. 이 30cm의 땅을 파내자 시신이 나타납니다. 지난 11월에 실종된 김모 씨로 추정됩니다. 옷이 벗겨진 상태로 목과 허리에 스타킹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벌써 2년여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레 유골을 수습하느라 발굴 작업은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시신은 수원의 한 하천변. 굴착기가 마른 덤불과 흙을 긁어냅니다. 하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자 곡괭이와 낫등으로 뒤진 끝에 숨진 연 씨로 추정되는 유골을 찾아냈습니다. 강호수는 매장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해 지목된 곳을 팔 때마다
예외 없이 피해자의 시신이 발굴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안양에서 실종된 노래방 도우미 김모 씨의 시신은 골프 경기장에 들어서 있어 발굴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강호수는 여자를 보면 살해할 충동과 성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에 숨어 나타나진 않았지만 강호수는 준수한 호감형이라고 합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대생부터 40대 후반의 노래방 도우미까지 강 씨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고 스타킹 등으로 모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여자들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고 그런 와중에 1차 범행을 한 다음부터는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검거 당시에도 연상과 연하의 애인 2명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성적 과대망상은 성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반항을 용납하지 못했고 살인 충동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그는 20여일 사이에 살인 기계처럼 5명이나 살해하고 유인 장소를 노래방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대담하게 바꿨습니다. 특히 추운 날 작은 도시의 인적 드문 버스 정류장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행각은 2006년 12월 한겨울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희생자 등 3명은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2차를 가자고 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해 안매장했습니다. 첫 범행은 2006년 12월 13일, 이듬해 1월 7일까지 20여일 사이에 무려 5명을 살해했습니다. 특히 2007년 1월에는 3일에 박모 씨를 살해하고 사흘 만인 6일과 7일에 김모 씨와 연모 씨를 잇따라 살해 안매장하는 흉악함을 보였습니다. 2007년 1월 3일 저녁 교회 가던 박모 씨 등 모두 4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강 씨의 차에 올라탔다 희생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모두 12월과 1월 사이 한겨울 추운 날씨에 희생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호수는 시신을 언 땅에 파묻지 못하고 경사지에 버린 뒤 흙을 덮어 안매장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범행 장소는 살았거나 사는 곳 또는 축사 근처였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 범행과 도피 행각을 한 겁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실종과 살해, 안매장까지 연쇄 살인 장소는 모두 군포와 안산, 화성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배모 씨가 군포시 삼분동에서 실종됐고 불과 3km 떨어진 대암이동에서 지난해 12월 9일 안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에는 근처 수원시 당수동에서 김모 씨가 사라졌습니다. 한 곳을 빼고는 모두 반경 5km 안에 몰려 있고 중심에는 강호순의 축사가 있습니다. 범행 장소들은 국도 주변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수원시 당수동에서 살해당한 김모 씨, 재작년 1월 7일 근처에서 살해당한 연모 씨 등 수원과 안산을 잇는 42번 국도 주변에서 여성 3명이 강 씨에게 살해당했고 나머지 범행 장소 4곳은 군포와 화성을 잇는 47번 국도 주변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4일 배모 씨 휴대전화가 꺼진 화성시 비봉면 잔리를 비롯해 재작년 1월 3일 박모 씨 휴대전화가 꺼진 양놀이 등 피해 여성 4명의 휴대전화가 비봉면 일대에서 꺼졌습니다. 강 씨가 3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9일 안모 씨 휴대전화가 꺼진 안산시 건건동 등 나머지 여성 3명의 휴대전화가 반경 3km 안에서 꺼졌습니다. 강 씨의 축사에서 승용차로 불과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이 어떻게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살해 안매장했는지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 모두 7건의 사건 가운데 오늘은 3건의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오늘 출소식은 민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검증은 첫 번째 희생자부터 시작됐습니다. 강호수는 군포시 금정역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 2006년 12월 노래방 도우미 배모 여인을 유인하는 것을 재현했습니다. 경악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강호순이 배 씨를 태우고 2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화성시 비봉면의 한 국도. 갓길에 세워진 무쏘 승용차 뒷좌석에서 양손에 스타킹을 묶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배 씨를 살해했습니다. 강호수는 반나치 상태인 시신을 끌고 인적이 드문 비탈길로 내려온 뒤 시신의 흙을 덮고는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20여 분 동안의 살해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잔인한 범행 수법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해된 노래방 도우미 박모 여인이 안매장됐던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된 시신이 등산로 주변에 묻히는 장면이 재현됐습니다. 사건 당시는 추운 겨울. 강 씨는 땅을 파지 않은 채 구덩이를 찾아 시신을 버리고 주변 흙으로 덮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해됐던 회사원 박모 씨가 납치된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의 버스 정류장. 강 씨는 피해자를 대신한 여자 경찰을 무쏘 승용차에 태워 납치합니다. 이때부터 강 씨는 정류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며 점차 대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 역시 주변 국도에서 살해됐습니다. 납치 유인은 노래방과 버스 정류장에서, 살해는 39번 국도변에서, 그리고 주변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은 하루 종일 모두 9곳에서 진행됐지만 그런데도 엽기 행각 가운데 절반만을 재현했을 뿐입니다. 강호수는 아직 우리 사회에 불만과 증오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겐 사람 좋은 이웃집 아저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검거 당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갖고 있었고 보험금으로 받은 수억 원대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범행을 제외하곤 피해자들의 돈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인 행위 자체를 즐기고 성적 우월감과 과시욕구 그리고 범행을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부진한 수사를 조롱하고 경찰과 두뇌 게임을 즐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까진 전형적인 서구형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강호순의 엽기 행각은 가난과 소외감, 열등감에 허덕이면서 사회 적개심을 보였던 과거의 연쇄 살인범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헌모입니다. 형이 어딨어? 청구 상태에서 이제 바로 합의하에 관계를 나눴다 이거지. 그럼 옷을 벗어야지. 위치가 자기가 벗었어 어제? 그럼 일단 옷까지는 벗어야 돼. 거기까지 얘기 나오는데 거기까지 얘기 나오는데. 연쇄 살해 피의자 강호순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는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공개된 강호순은 여전히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은 손으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강 씨는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입을 열었습니다. 유족들한테 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어 살인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죽인 게 후회됩니다.
어떤 점이요? 사람 죽인 게 된다고. 경찰에 잡힐 줄은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잡힐 줄 몰랐나요? 예, CCTV에 차량에 찍힌 거 모르셨어요? 예, 신경을 써서 다녔나요, 원래? 아닙니다. 강 씨는 또 부인과 장모가 숨진 화재 사건의 방화 여부나 추가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포천 카센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장무집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날 저녁에 부인과 이렇게 싸우시지 않았나요, 혹시요? 안 싸웠습니다. 그럼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추가 범행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귀찮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경찰관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이에 앞서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모두 7명의 여성을 유인하여 뚜렷한 살해 동기 없이 목졸라 살해 후 암매장하였습니다. 오늘 강 씨의 검찰 송치로 지난 2년여 동안 경기 서남부 일대를 공포로 몰아갔던 7건의 부녀자 연쇄살인은 일단락지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현장 검증을 하던 중에 강호순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범행 없다는 그의 말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아직도 남은 의혹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7번째 군포 여대생을 살해했다고 강 씨가 지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번째 희생자를 살해한 곳에서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것으로 현장 검증 결과 밝혀졌습니다. 강 씨가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후 나머지 6명의 살해 범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게 이제야 확인된 것입니다. 강 씨의 자백만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A씨 현장 검증을 할 때 똑같은 데를 지적을 하면 혹시 김모 씨 살해된 흔적이라도 남을까 봐 오해를 받을까 봐 약간 옮겼다. 경찰은 일단 2004년 화성에서 여대생을 납치 살해한 건 강호순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DNA가 다른 데다 수사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연관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05년 화재로 부인과 장모가 숨져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방화 살해 여부에 수사 초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2004년 화재로 쌍둥이 남매 등이 숨지고 여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충남 서천의 카센터는 강호순의 고향집과 가깝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앞으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2개월간의 이른바 범죄 공백 기간의 강 씨의 행적 등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추가 물증 확보가 어려운 데다 강호순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추가 범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